특히 자기 전에도 마시고 이건 액체니까 가볍게 물로 입만 헹구거나 아예 그냥 주무시는 분들의 경우 치아가 다 탈해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32개의 치아를 100세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은정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죠?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애플 사이다 비니거, 줄여서 에사비라고들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 식초를 드시고 치아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해요. 최근에 제 친구도 에사비를 먹다가 이가 뽑히는 줄 알았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길래 이거 유튜브 주제로 다뤄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초는 강한 신맛을 내는 조미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부터 합성 감미료를 첨가한 식초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룰 다이어트 식초는 천연 원료를 주재료로 해서 만들어졌고 식후에 드시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소화기능 개선 등 다양한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이어트 식초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치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음식물이 해당되겠지만 산 성분을 포함한 음식들은 치아를 부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강한 산 성분을 섭취한다면 위 또는 치아 건강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초를 마시고 치아가 좀 부식되었다 한들 치아가 뽑힐 정도의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다이어트 식초를 마시고 이러한 강한 통증을 느끼셨다면 치아 파절이나 치경부 마모증, 치주염 등의 치아 또는 치아 주변 조직에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치아는 크게 범낭질, 상아질, 치수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치아의 가장 겉표면, 단단한 부분을 범낭질층, 에나멜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에나멜층은 구강 내 산도가 pH 5.5 이하로 떨어질 경우 부식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단단한 에나멜층은 치아의 가장 바깥층에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식초류를 자주 섭취할 경우 에나멜층이 점점 탈해되면서 치아의 칼슘과 인 성분이 녹아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산성인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를 섭취하고 난 뒤에는 꼭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이어트 식초는 어떨까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다이어트 식초를 먹고 나서 물로 잘 헹궈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식초의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물로 잘 헹궈낸다고 하더라도 자주 과하게 섭취하실 경우엔 치아 부식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경부 마모증이나 치아 파절 또는 치주염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강 환경에서는 노출된 치아 내부의 상하세관을 통해서 치수가 자극되어 통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위험 요소가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식초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통 제가 진료할 때 환자분들께도 추천해 드리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로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겁니다. 다이어트 식초를 드실 때는 너무 자주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식초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ml 이하로 식사 후 한두 티스푼 정도를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치아에 닿지 않게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이어트 식초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여러 차례 헹궈 주셔야 합니다. 물로 입안을 헹궈 줄 경우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에 닿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혹시라도 남아있는 찌꺼기 역시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미온수로 여러 번 가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양치 방법인데요. 다이어트 식초를 섭취한 직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탄산음료를 먹고 나서도 산 성분 때문에 바로 양치하면 안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초의 산성 성분으로 인해 치아가 약화된 상태에서 바로 양치질을 할 경우에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유로 부드러운 모의 칫솔로 30분 이후에 양치하라고들 권장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환자분들은 발효식초나 이런 건강에 좋다는 식초를 먹고서 양치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도 마시고 이건 액체니까 가볍게 물로 입만 헹구거나 아예 그냥 주무시는 분들의 경우 치아가 다 탈해되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농도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여 양치를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소 성분은 우리 치아의 에나멜층을 강화시키고 부식 및 충치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약을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타액이 분비되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타액, 그러니까 침이 치아 표면을 계속해서 재광화시켜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치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 식초에 함유된 성분들은 우리 몸 건강에 좋은 성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주의사항만 잘 기억하셔도 다이어트와 치아 건강을 모두 다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식초를 드시고 치아에 통증을 느끼셨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식초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100세 치아 지킴이 이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